9번. 네, 9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었대요. 짠짠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었습니다.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요. 중점을 P라고 하고, APB의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가,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때, 짠.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AQ의 제곱 더하기 BQ의 제곱 더하기 CQ의 제곱은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0부터 루트 3 사이입니다. 그래요. 보시면은 우리 정삼각형이면 요가 2대1 때 루트 3인 거 요거 혹시 알고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그럼 1, 여기 길이가 1이었겠네요. 자, 그럼 우리 길이 다 구했네. 자, 우리 AQ의 길이. AQ의 길이는 요 루트 3에서 X 뺀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Q의 제곱은 우리 얘가 루트 3 빼기 X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플러스. 자, BQ. 여기 길이는 우리 이거 정삼각형 요거 중점이면 얘가 높이 되는 거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높이 되는 거 알고 있니? 그러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로 여기 길이 제곱 구할 수 있겠다.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마찬가지로 여기 CQ제곱도 이거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루트 3은 여기 AP니까. 자, CQ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똑같이 x제곱 더하기 1. 그럼 이거 전개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에 플러스 3 돼서 요식 정리해 줍시다.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3x에 더하기 5다 이렇게 되겠네. 자, 지금 이거 2차식이 이렇게 있었고 2차식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상황이야. 우리 이거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2차 함수 그려서 하셔도 되고. 자,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그럼 3으로 묶어 주시면은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x에다가 우리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요거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요거 반은 3분의 루트 3이고 그거 제곱하시면 9분의 1이 필요합니다. 자, 내 맘대로 3분의 1만큼을 더했으니까 3분의 1만큼을 빼주셔야지 될 거고 플러스 5는 원래 있었던 친구고. 그래서 얘가 잠깐만 반의 제곱이면 여기 9분의 1이 아니잖아. 3분의 1이잖아. sorry. 반의 3분의 루트 3의 제곱.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 1만큼을 내 맘대로 더한 거니까 1만큼을 빼줘야 되고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4. 따라서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최소값 4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완전 제곱식. 이거 2차 함수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얘기가 대부분 나오게 되면 최대나 최소를 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거의 다 2차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 생각하시면 거의 됩니다. 여기 뒷부분에 저기 명제 파트가 지나가게 되면 좀 더 하나 더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혹시 질문 더 있나요? 주빈이가 왜 안 오지? 정신 차려야 돼. 어서. 주빈이가 왜 안 오지? 안 되겠다.
나와서 보는데. 좋아. 그럼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오늘 진도는, 네. 단원명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사실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냐? 1차 함수 배웠거든요. 여기 1차 함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에다가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라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1차 함수 잘 하셨으면 여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선 다들 그릴 줄 아실 거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일단 어쨌든 직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어지는 조건이 보통 4가지 정도 조건이 주어져요.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 호성아, 정신 차려야 돼, 호성아.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냐?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땡큐 하시면서 그냥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 뭐 이미 중학교 때, 중2 때 많이 한 거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1차 함수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고요. 한 점을 1,4를 지났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중2 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y는 2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b를 구했어요. 그죠? 자, 이 방법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맞는 방법이에요. 맞는 방법인데 이렇게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이렇게 미지수를 물론 가져가셔도 됩니다만은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점이나 기울기가 미지수인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 세워놓고 이렇게 대입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 책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으려나?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다.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것 같거든요. 큐젠. 네. 그래서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돼. 실제로 똑같이 나와요. 이거 대입해 보시면은 4는 2 플러스 b. 따라서 b는 2다. 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요거 공식대로 한번 해보게 되면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다. 그래서 y는 2x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4. 그래서 결국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이거 하던 게 이게 더 편한데요. 그쵸, 편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2 돼서 막 미적분 그쪽 파트에서도 요 모양을 쓰게 될 건데 그때 가가지고 이거 딱 보더니 선생님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이딴 소리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식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어차피 이거 넘길 거잖아요. 어차피 넘길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냥 얘만 이항시켜 놓은 형태로 이렇게. y는 기울기 곱하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다.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이거 이항만 시켜 놓은 상태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로 좀 저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 x1, y1, x2, y2.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뭘 구해야 될 수 있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우리 기울기 정의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라고 해서 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x에서 x 뺀 거 분의 y에서 y 뺀 거다 이렇게 했는데 2에서 1을 뺐으면 반드시 y도 2에서 1을 빼셔야 되고 반대로 x1에서 x2를 뺐으면 y도 y1에서 y2를 빼셔야 돼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구에서 누구를 뺐는지가 중요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이었으면 기울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았으면 우리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기울기 알았으면 이 둘 중에 아무 점으로나 우리가 이 2번 공식을 사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이 주어진 경우 y절편이 주어진 경우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a, 0이랑 0, b 두 점 주어진 거니까 이거 3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물론 똑같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 y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교과서 개념 확인하기 1번부터 제가 한번 살짝 한번 해볼 거예요. 1번을 봅시다. 자, 점 2, 마이,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서 이거 넘어갑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y, 0, 2, 4. 이것도 2개만 해볼까? 자, 호성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정신 차려. 자,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자, x에서 x 뺀 거, x 마이너스 x 좌표 분의 y 마이너스 y 좌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중요해요. 자, 여기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뺐으면 y 좌표도 반드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기울기가 1. 둘 중에 아무나 요거 2번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저는 0을 좋아해서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따라서 y는 x 플러스 2다. 선생님 얘로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 그래서 y는 얘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4가 넘어가면 플러스 4여서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 점으로나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자, 3번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3번을 해보시게 되면 자, 기울기를 구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0분의 8인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x좌표가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우리 이미 다 배우신 건데 2,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다 치고 그 다음에 2, 7 여기 있었다 치고
어쨌든 얘네들을 지나는 직선 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x좌표가 항상 2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x는 2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x좌표가 둘이 같은 놈이 있다? 그럼 x는 2. 만약에 a, b랑 c, b 이런 식으로 y좌표가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럼 y는 b 이런 식으로 씩 세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직선이면 그럼 1차 함수인데 왜 굳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느냐 라고 한다면은 1차 함수라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확히는 뭐 요 뒤쪽에 함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함수가 뭔지 기억나요? 중2 때 배웠는데 함수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1차 함수, 2차 함수 열댓까지 열심히 풀어왔는데 함수가 뭔지는 알고 있니? 얘들아, 함수가 뭘까? 그쵸. 함수가 뭔지, 이게 딱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등한시역이라고 해야 되나? 함수가 사실 뭔지 잘 모르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제를 풀어왔단 말이에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만 존재할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함수냐고 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있었어요. y는 x보다 작은 자연수. 작은 자연수다. 그랬어. 그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으니까 아예 없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하나 있고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두 개 있으면 이 y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고. 반드시 그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그걸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이 친구는 x에 2를 집어넣으면 7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0도 나오고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x값에 대응하는 y값이 여러 개잖아. 이런 애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함수 아니야. 근데 얘가 직선인 건 맞는 거잖아. 이게 직선이 아닌 건 아니잖아.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1차 함수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자, 그래도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워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딱 보시면 대충 기울기가 m이고 y좌표이 n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 y는 2x-4의 그래프를 그려봐. 만약에 이랬어. 그럼 우리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 사정없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충 예상 가능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보자마자 이 그래프를 그 식을 보자마자 바로 내가 어떤 그래프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우리 2차 함수도 예를 들어 물론 계산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딱 그냥 암산으로도 그릴 수 있겠지만은 요거 말고 우리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근데 만약에 얘가 2항에서 넘어갔어. 이런 식으로. 물론 요것도 계산 빠른 친구들 y 넘겨서 이렇게 하면 딱 보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 자체만 보고는 바로 이렇게 얘처럼 막 기울기가 얼마 y절편이 얼마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겨 처먹은 친구를 우리가 일반형이라 부르거든요. 일반형. 얘도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어떻게 느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은 한 45분 봤나요, 지금? 45분 보나? 50분 보나? 학교에서? 모르겠다. 40분 봤니? 뭐, 아무튼 40분에서 50분을 봤든 보통 문제가 한 21문제, 한 25문제 요 정도 봤잖아. 그럼 거의 뭐 좀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2분의 1문제꼴로는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는 시간이 50분일 거예요, 아마. 50분 볼 건데 문제 수도 비슷해요. 막 한 21문제에서 한 23문제
정도? 이 정도 볼 겁니다. 근데 서술형도 적어내야 되고, 어쨌든간, 시간 안에 이거를 다 풀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빠르고 정확하게 아무튼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 그래서 약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푸는 방법, 요 상황에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다 보니까 얘를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풀면은 다 돼.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연산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산이 느리거나 이런 친구들, 시간 압박이 느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야. 지우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우리가 직선 하나만 가지고 노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래서 직선을 두 개를 가지고 놀아보겠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 또 두 직선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직선이 일단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경우. 자, 네 번째. 자,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똑같이 한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우리가 수직으로 좀 특별한 경우, 한 점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경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아마 고등학교에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수직으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지우야! 저놈 새끼 저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경우를 기억하게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땡큐예요. 표준형으로 주어졌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배웠고, 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치하려면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자, 이거 수직일 때는 이거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나오면.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요거는 다 했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직일 때 요거. 선생님 수직일 때 왜 곱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그걸 증명을 지금 해드릴 건데,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게 가장 간단해 보여서 요 방법으로 이제 알려드릴까 싶은데, 우리 저기 뭐죠? 뭐라 그러다? 소공식, 중2 때 닮음인가? 거기서 그 공식 4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막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니? 그 중에서 우리 뭐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편의상 여기 길이를 A, 여기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요거 방금 공식 기억나요? 요거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이런 식으로. 이 제곱은 AC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자, 얘를 편의상 좌표 평면으로 살짝 올려봅시다. 좌표 평면으로 살짝 올려서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얘네들이 여기서 수직으로 만나고 있네. 수직으로 만나고 있네.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A만큼 증가하는 동안, X가 A만큼 증가하는 동안 Y가 B만큼 증가했으니까 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의 기울기는 X가 C만큼 증가하는 동안 Y가 B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C분의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를 해주시면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C분의 B 하시면은 마이너스 AC분의 B제곱인데 B제곱이 AC니까 마이너스 1인 거 괜찮을까요? 자, 요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우, 이놈 새끼들이 진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쉽고 편한데 학교에서 아마 표준형으로 주기보다는 일반형으로 많이 줄 겁니다. 학교 시험에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빵,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빵, 이런 식으로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숫자가 되게 이쁜 숫자들, 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빵, 이런 거였으면 사실 이거 넘기는 거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넘겨서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이쁘게 안 주고 막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빵 뭐 이런 거랑 막 7x 마이너스 9y 플러스 7은 빵 막 이런 거 있으면 쓰면 막 복잡할 거란 말이야. 막 분수 막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힘들 거라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x 개수분의 x 개수가 y 개수분의 y 개수랑 달라야 돼요. 평행하려면 x 개수분의 x 개수가 y 개수분의 y 개수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은 달라야 돼요. 일치하려면 x 개수분의 x 개수가 y 개수분의 y 개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직이려면 x 개수끼리 곱한 거 더하기 y 개수끼리 곱한 게 빵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신 때는 요거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뭐 굳이 뭐 이거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내신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를 좀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신 차려, 오빠. 어우, 진짜 와가지고 하루 왼종일 자고. 거기 3번 이런 거 해야 되나? 하죠 뭐. 자, 3번 거기 보시면은 자,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일반형이라는 친구인데 이거 x의 1차, y도 1차. 넌 직선이 맞아.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4x-3빵. 그럼 이거 뭐 정리해보면 x는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리될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함수는 아닙니다만은 x축의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처먹은 직선이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디귿 x, y는 3. 요거는 우리 중1 때 했었죠.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는 직선은 아니라 요 따위로 생겨 처먹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우리가 요거 특강 끝날 무렵쯤에 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렇게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특강 끝날 때쯤 마지막에. 그다음에 리을 5y 더하기 2는 빵. 요것도 마찬가지죠. y는 넘기고 5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이렇게 이거는 x축하고 평행한 이런 직선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미음 y는 x분의 요거 반비례죠. 땡.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다. 기억,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기억. 자, y는 3x-1과 y는 3x 플러스 2. 선생님, 기울기가 같아요. y절편이 달라요.
그럼 뭐라고요? 평행하다고요. 자, 기울기가 같은 게 딱 보이는 순간에 여러분들 평행하구나. 아,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구나. 좀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구나,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구나. 그 다음에 니은 기울기를 딱 봤더니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y는 2분의 1x 플러스 1. 그럼 기울기가 달라. 근데 얘네 둘이 곱한 게 이제 요거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이제 생각하셔야 돼.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네. 아, 너네 둘이 수직이었구나. 아, 너네들이 수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역수의 부호 바뀌었고, 역수의 부호 바꾸면 그러면 당연히 곱한 게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역수에다가 부호가 바뀌면 수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디귿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7은 빵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빵. 요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넘겨서 나눠도 돼요.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7. 이것도 넘겨서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2로 나눠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기울기가 같네, y절편 다르네, 평행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개수를 보세요. 1분의 2는 2, 2분의 4는 2. 똑같네. 비율이 똑같네. 평행합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돼. 비율이 같네. 평행합니다. 디귿이 두 개라고요? 뭐야 이거. 그러네. 리을로 바꿔주세요. 거기 니은의 밑에 있는 걸 리을로 바꿔주시죠. 자, 거기 4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빵, 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은 빵.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넘겨서 생각을 하셔도 돼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넘기시고, 아니면 이거 넘겨서 4y는 x 플러스 8. 그래서 y를 또 4분의 1x 더하기 2. 둘이 크기 역수되고 부호 바뀌었네. 수직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요거 얘네 둘이 지금 비율이 같지 않다는 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얘는 크고 얘가 크니까.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거 4 곱하기 1,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곱한 게 마이너스 4, 둘이 더한 게 빵. 요 상황이구나 생각하셔도 되고. 아무튼 수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를 하나 할 건데 이거 하고 정신 차려 이제 너 엄마. 자, 어려운 거를 하나 할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뭔 소리야?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생님 거리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건 약속이야, 약속.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 이 최단거리,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수직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수직거리, 최단거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과 어떤 점, x1, y1 하고 요런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 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너무 어렵나? 이거 증명을 하려면 사실 이거 되게 더럽고 귀찮고 빡치거든요. 일단 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는데 길이라는 건 항상 양수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길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길이 구하는 공식은 자, 루트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분의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대체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조금은 사실 귀찮아. 조금 많이 귀찮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짜자잔 짜자잔 자, 여기 x좌표가 x1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혹시 여기 y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우리 저 편의상 잠깐 저거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볼게요. 얘를. 그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a분의 아니지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b분의 a의 x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y좌표는 지금 y1이었을 거고 지금 여기 a라는 점입니다. x1, y1. 그럼 여기에 y좌표는 여기다 x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x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a의 x1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여러분 어떤 요 직선을 그냥 여기다 잠깐 옮겨 그린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기울기를 탄젠트로 봐도 되는 거 맞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이거 탄젠트 아니니? 이거 분의 이거 탄젠트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편의상 a가 얘를 가져간다 쳐볼까? 이렇게.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 길이는 구할 수 있겠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를 내가 x라고 하면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한다 치면 자,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지금 여기가 x 동그라미였으면 여기가 동그라미 x인 거 돼? 그럼 너분의 너가 지금 요거가 이거분의 이거라고 봐도 되는 거 맞니? 닮음이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이거분의 요거다. 그럼 편의상 여기 길이가 내가 지금 구하기로 한 d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자, 그래서 y1 플러스 b분의 a의 x1 플러스 b분의 c 대 d가 우리 이거분의 이거는 요거분의 요거다. 루트분의 b다. 이렇게 비례식으로 쓰기로 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d 곱하기 루트가 필요 없잖아 이거. d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얘네 둘이 곱한 거야. 그러면 by1 더하기 ax1 더하기 c. 그래서 이걸로 루트로 나눠준 거고 걔를 순서만 바꿔 쓴 거야. 되겠니? 이런 거야.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 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점을 x1, y1 이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수직거리, 최단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길이는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한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거기 5번에 1번 풀고 잠깐 쉽시다. 우리 5번에 1번.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빵과
1,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루트 5분의 얘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이니까 5로 나와서 루트 5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네,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